아니, 정부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한다는데 우리 집도 조사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세무서에서 나와서 뭘 확인하는데? 아, 진짜 집 샀는데 괜찮을까? 너무 무서워. 자기 자금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조사 나온다던데 정말이야? 부동산원에서 소명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요즘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정말 맞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온 국민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모든 집을 다 조사할까요? 그리고 조사가 나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걸까요? 오늘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세무 전문가가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조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2가지 서식과 1가지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서식은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와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래, 대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출금된 돈이겠죠.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는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기 자금, 차입금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금된 돈이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거래 이주, 전후 금융거래, 내역이 부동산원에 오픈이 되므로 부동산원 소명은 금융거래, 내역에 맞게 소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금융거래, 내역에 없는 내용으로 소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소명 안내문이 부부 각각 날아오는데 부부 각각 서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 비율이 5대5라고 가정했을 때 출금된 돈, 입금된 돈이 정확히 반반이 될 수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며칠씩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꿀팁이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서식을 한 장으로 작성해서 소명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에도 자주 묻는 질문 코너를 보면 소명서를 분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합쳐서 작성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서식은 한 장으로 작성하시되 꼭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서식은 한 장으로 작성하시더라도 날인은 꼭 2사람이 각각 하셔야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와 설문지에만 날인을 하는 곳이 있는데 꼭 놓치지 마시고 2분이 각각 날인하세요. 그리고 서식은 한 장으로 작성하시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누구에게서 나갔는지, 자금 조달은 각각 누가 했는지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 전수조사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6.27 대책이라고 해서 6월 말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7월 초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합동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죠. 그동안의 점검은 강남 3구와 마포구에 있는 단지를 위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 현장 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최근 기사 내용을 보면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사후 이용 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 점검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행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도 조사한다고 하네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 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명예 위법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자금 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여부 확인, 주택 구입 시 구입 목적과 다른 대출 회수 조치 정도인데요. 사업자 대출 등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사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부동산 거래 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이나 국세청의 조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사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사람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금 비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보자면 자기 자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적은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집 구매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부동산 처분대금, 상속 증여받은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기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사람을 전수조사한다는 의미는 갭 투자나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조사한다고 하는 곳이 있던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조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조사를 하지 않지만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형성 기간이 짧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45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45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을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조사가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7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갚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조사와 더불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부분이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인데요. 어떤 기사 내용을 보니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 자료를 비교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당분간은 개인적인 차입금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집을 사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융거래 내역은 계약금 2주 전, 잔금 2주 후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출 시 한국부동산원에선 PDF 파일이나 화면, 캡처 파일을 받습니다.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엑셀 파일은 받지 않는 것이고요. 에이, 엑셀 파일로 제출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엑셀 파일로 제출하면 무조건 재요청이 옵니다. 2번 일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 소명 요청이 온다면 소명하는 사람 입장에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PDF 파일이나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하세요. 부동산원에서 계약 전 2주, 잔금 후 2주 사이에 금융거래 내역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명하는 사람의 금융거래 사전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걸 보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거래, 대금이 맞는지를 보는 이유도 있고요. 거래 2주 전후 금융거래 내역을 봐서 이상한 자금들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차입을 했다면 상환을 하고 있는지, 소득이 충분한 사람인지, 자력이 안 되는 사람이 샀다면 명예 신탁 혐의가 있는지 등등 이걸 확인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가기 전 반드시 큰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돈이 증여세 신고가 된 자금인지, 차용이라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죠. 부동산 구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미 자기 자금, 차입금으로 나눠서 제출해서 소명도 끝났는데 왜 부동산원에서 또 보는 걸까요? 한국 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 책자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구입 시의 계획 시점에 자금 조달 계획을 보는 것이고요. 한국 부동산원의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는 잔금까지 이루어지고 난 뒤 자금 조달 상황을 보는 것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담보대출을 7억 원으로 받는다고 썼지만 나중에 DSR이나 대출 규제 등으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주식 2억 원을 판다고 자기 자금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주식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안 팔고 실제로는 부모님에게 2억 원을 빌려서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원의 소명 시에는 실제 자금 조달 상황을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금융거래 내역이 오픈이 되므로 금융거래 내역에 찍힌 실제 입금된 돈으로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사실과 다른 소명이 되는 거겠죠. 실제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를 작성해 나가면 소명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원에 소명하는 설명 책자에 보면 중개 대상물 설명 확인서와 중개 수수료 영수증은 꼭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안 되면 다시 제출하라는 추가 요청이 오니 꼭 챙기셔서 제출하시고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개 수수료 영수증에 중개 대상물 설명 확인서까지 받는 걸 보면 한국 부동산원에선 이 거래가 공인, 중개사가 있는 거래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쌍방 계약인 경우는 거래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리고 공인 중개사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소명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래한 아파트는 강남인데 중개사는 강서에 있는 중개사인 경우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중개사를 썼다는 건 지인이거나 뭔가 조건에 맞는 중개사를 찾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쌍방 계약과 같이 한국 부동산원의 집중 소명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요즘에야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현금으로 하기로 하고 중개 수수료 영수증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에선 중개 수수료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보므로 이런 형태는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설문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질문 내용인데요. 한국 부동산원의 질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개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이 이 부동산 거래에 쓰여졌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서 설문지를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가는 통장을 하나로 유지해야 자료 제출이 최소화된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면 제출하는 나도 좋지만 이걸 검증하는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도 보기 편하겠죠.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 요즘 업무가 정말 많을 겁니다. 한정된 인력의 일은 정말 많이 늘어났을 것이니까요. 거래 2주 전, 후로 금융거래 내역을 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거래 대금과 일치하는지, 혹시 다른 돈들이 오고 가지 않았는지, 거래 대금이 맞는지 이런 것들 확인합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원 소명 요령에 대해 추가 설명드렸는데요. 부동산 전수 조사한다고 다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명 안내가 나오더라도 잘 소명하면
한국 부동산원 검증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자금 조달을 제대로 했는지,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실거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불법적인 일만 하지 않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세무사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